반갑습니다. 류영섭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화 이야기로 돌아왔는데 제가 또 너무 보고 싶은 작품이 개봉을 해서 정말 오랜만에 극장 갔다 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 칸 영화제가 끝났죠. 그래서 앞으로 좋은 영화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올 텐데 이 무더운 여름도 좋은 영화와 함께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라이언 쿠글러의 시너스 죄인들과 웨스 앤더슨의 패니키한 스킴입니다. 먼저 시너스 죄인들부터. 이 영화를 만든 라이언 쿠글러는 이제 미국의 흑인 감독이고요. 사실 나이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데뷔를 했고 미국 흑인답게 이 사회적인 문제, 뭐 인종 간의 그런 차별이라던가 아니면 흑인들이 겪는 뭐 그런 것들을 영화 속에 굉장히 잘 녹이는 감독이고, 유명한 작품은 역시 블랙팬서가 있고 또 복싱을 다룬 크리드, 뭐 데뷔작이었던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까지 사실 흑인이 바라보는 미국 사회라는 점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시너스 죄인들 역시 미국에서 사는 흑인들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아마 미국 흑인들에게는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또 와닿을 것 같은데, 사실 저희 같은 뭐 외국인, 특히 이제 아시아인들이 본다면 가슴으로 와닿지는 않더라도 영화적인 재미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봅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영화의 장르가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그러면서 독특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음악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대단히 많이 삽입돼 있고, 또 영화 속에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또 너무 좋아요. 그냥 이 영화 음악만 들어도 상당히 좋고, 음악 감독이 루드비히 고란손이라는 스웨덴 감독이거든요. 이분이 이 라이언 쿠글러 모든 그 영화의 음악을 담당했는데, 그동안의 이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영화는 힙합 음악이 주를 이뤘다면, 이번 시너스 죄인들에서는 블루스입니다. 이것도 이제 흑인 음악인데 정말 그 음악 하나하나가 고막을 때리고, 약간 이게 이제 아이맥스로 찍어가지고 아이맥스관에서 굉장히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맥스 만약에 여건이 안 되신다면 아이맥스는 아니더라도 뭐 돌비 사운드 이런 특별관에서 꼭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반관에서 봤지만 오히려 보고 좀 아쉬웠던 건, 특별관에서 봤으면 너무나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영화 속에서 이제 하모니카, 그리고 피아노, 기타까지 정말 그 하나하나 음악이 정말 귓구멍을 때립니다. 그만큼 사운드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의 장르는 공포 액션이거든요. 뭐 제가 이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약간 조금 놀래키는 점프 스퀘어도 있고, 뭐 그렇게 잔인하진 않지만 어쨌든 조금 뭔가 그런 장면들도 있고, 또 화려하진 않지만 액션도 가미돼 있는, 그야말로 정말 다양하게 넣었고, 마지막 장르는 드라마. 역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게 시대적 배경이 1932년의 미국 남부의 이야기입니다. 목화밭이 쫙 펼쳐진 그 시절의 흑인 이야기고, 또 KKK 백인 우월 집단이 활개치던 그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흑인으로서는 담을 수 있는 이야기가 딱 정해져 있겠죠. 기차역만 가도 뭐 백인 전용이라는 문구가 써 있고, 또 시카고의 짐 크로우법, 그러니까 흑인 차별하는 그 법이 없어서 흑인들은 아무데나 들어갈 수 있다면서 라는 대사도 있는 거 보면, 이제 그 시절이 어느 시절인지는 확실하게 외국인이라도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영화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시카고에 갔던 쌍둥이 형제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술집을 여는 그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나는 대사가, 나는 당해도, 그러니까 인종차별을 당해도 아는 놈들한테 당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사실 그냥 무덤덤하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느낌인지 딱 와닿았고, 또 어떤 중년의 흑인 남성이 나오거든요. 그분도 자기가 젊었을 때 자신의 그 친구를 인종차별로 잃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내용만 보면 굉장히 끔찍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덤덤하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 비명소리, 그리고 그 중년의 남성이 예전에 겪었던 일을 무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마치 그러니까 상처는 아물었어도 흉터는 남아있는 것처럼, 정말 끔찍한 이야기지만 결국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무덤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또 음악으로서 이 슬픔을 또 승화시키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치 지금도 사실 이야기가 이런 거는 지금도 있잖아요. 뭐 미국에서는 특히 뭐 인종차별이다, 뭐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이다. 어쨌든 흑인뿐만 아니라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상처가 아물면 흉터가 남는 것처럼, 그때는 끔찍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무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줬다는 게 아주 저는 흥미로웠고, 그렇다고 흑인들의 이야기만 나온 것도 아니고요. 미국 이민자들의 이야기가 또 살짝 가미돼 있거든요. 물론 이민자는 아니지만
인디언도 잠깐 나오고, 그리고 중국인 부부가 나와요. 또 백인이지만 아일랜드계 백인도 나오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시아 사람인지는 몰라도 약간 중국인 부부가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 영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가 또 궁금했거든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민자로서 뭐 이민자 2세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어떤 그 미국 남부란 커뮤니티에 소속돼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있고, 또 이 영화 속에서 유일하게 가족을 생각하는 건 사실 이 중국인 부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뭔가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약간 감독이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시아인들은 뭔가 가족적인 그런 끈끈함을 좀 이렇게 내세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어쨌든 이 영화의 백미는 이 중간에 기타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노래를 할 때 아프리카 예전 부족의 댄스부터 지금 현재 그런 힙합 댄스, 디제잉을 곁들인 힙합 댄스까지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나와가지고 같이 춤을 춘단 말이에요. 노래 부르면서 같이 춤춰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이질적이란 말이죠. 뭔가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과거의 사람과 현대의 사람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블루스 노래에 춤을 추는 게 굉장히 이상하고, 또 갑자기 중국 경극 배우가 나와가지고 패왕별이 분장한 경극 배우가 나와서 같이 춤을 춘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굉장히 이상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속에서 몰입감을 확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아쉬운 건 제가 아까 아이맥스로 찍었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이 아이맥스로 봤을 때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관에서 봐도 몰입감이 확 있는데 그 큰 화면에서 봤으면 진짜 몰입감이 대단하고 그 감동도 더 대단할 것 같은데, 저는 일반관에서 봐서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그 장면 정말 다시 보고 싶을 정도로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일랜드 노래와 아이리시 댄스도 나오거든요. 또 그거를 다 같이 춘단 말이야. 백인, 흑인, 아시아 사람 할 거 없이 그 노래를 같이 부르고 같이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평등이거든요. 그 평등에 어울리는 장면들이 곳곳에 좀 녹아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는 꼭 추천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이 되신다면 아이맥스나 꼭 특별관에서 보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그냥 일반관에서 봐도 전 너무나 재밌게 봤던 영화입니다. 저도 이번에는 아이맥스에서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시너스 죄인들 꼭 추천드리는 영화고요. 다음은 웨스 앤더슨의 패니키 앤 스킴. 사실 웨스 앤더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웨스 앤더슨 영화답게 영상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영화 보는 내내 저도 영상미에 빠져가지고 정말 한 장면 한 장면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리클라이너 관인데 누워있질 못했어요. 계속 앉아가지고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정말 주의 깊게 봤고, 사실 이게 이번 칸 영화제 그 경쟁 부문에 초청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더욱더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일반 관객으로서는 사실 칸 영화제에 나간 영화 실제로 보면은 막 재미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도대체 호평을 받은 거지? 이게 왜 칸에서 그렇게 뭐 좋은 평가를 받은 거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 아마 이 영화도 조금 그런 면에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재미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기대한 거에 비해서 영화 내용이 너무 평범해. 영화 내용은 진짜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패니키 앤 스킴 역시 웨스 앤더슨의 영상미는 너무나 좋았지만 정작 내용을 좀 생각해 본다면 너무 좀 평범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내용이 어느 중년의 사업가가 막 음모를 받아가지고 자신의 사업이 이제 망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딸하고 동업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영화적인 내용은 전혀 특별할 게 없고, 근데 제가 이제 되게 감명 있게 봤던 건 역시 영상미인데, 이 웨스 앤더슨 감독이 영화를 찍는 거 딱 보니까 웬만하면 카메라를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딱 고정시키고 그 배경이 일단 너무 예뻐. 그 배경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는데 그 배우들이 우리가 다 아는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배우들, 그리고 배우들끼리의 그런 주고받는 대사가 정말 쉴 새 없이 막 몰아치거든요. 거기서 저는 많은 또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락 영화를 기대하신다면 좀 실망할 것 같고, 예술 영화 혹은 약간 어른들을 위한 한 편의 동화 같은 영화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패니키 앤 스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영상미를 원하신다면 이 영화는 기필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집에서 본다면 이 맛이 안 날 것 같아요. 큰 화면에서 봐야지만 이 감동이
감동이라기보다도 영상미가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정말 근데 저는 마치 뭔가 미술관에 와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웨스 앤더슨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재능이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웨스 앤더슨 좋아하신다면 이 영화도 패니키한 스킴도 꼭 놓치지 않게 바랍니다. 어쨌든 일영서 영화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엔 다른 영화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